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찬 기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아주 젊은 박사 과정의 학생 한 분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조평세 박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분은 고려대학교 대학원 북한학과에서 현재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들어와서 이제 논문 학기에 들어가 있는데, 이분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특히 태극기 우파 사회에서 굉장히 화제를 모으고 있는 분입니다. 고려대학교에다가 대자보, 1차 대자보, 2차 대자보를 붙여가지고 우리 사회의 지금 실상,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점, 그런 것들을 대자보를 통해서 고발하신 그런 박사 과정의 학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그 얘기부터 좀 먼저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1차 이제 고려대학교 대자보를 붙였는데, 사실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에 보면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 가면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마치 촛불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한국에서 뿐만 아니고 밖에 나가서도 촛불만 외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이런 거릇된, 이런 잘못된 주장을 지적한 것이 바로 고려대학교의 트루스 포럼입니다. 트루스 포럼에서 1차 트루스 포럼, 즉 진실을 추구하는 그런 포럼입니다. 거기서 1차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그 제목이 민족 고대여 촛불혁명의 숨겨진 진실을 직시하라, 그런 제목의 1차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이 대자보를 직접 작성하고 그리고 직접 붙인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조평세 학생이십니다. 일단 이 1차 대자보 내용들, 네. 그걸 조금 전체 취지를 조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말씀하셨듯이 제가 이 촛불 혁명에 숨겨진 진실을 직시하라라는 대자보를 붙이게 된 동기가, 예. 제가 작년 3월부터 6개월 동안 미국에 연수를 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2번이나 예. 와 오셨어요. 미국에 제가 있었던 그 CSIS라는 연구소에 직접 오셔서 거기서 기조 연설을 하셨고, 또 그 다음에는 뉴욕에 유엔으로 가서 연설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2번 다 아주 스스로 그 촛불로 태어난 대통령이라는, 촛불 혁명으로 태어난 대통령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스스럼 없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이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제가 한국에 돌아가면 고려대학교의 젊은 애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진실을 알려주는 그런 대자보를 붙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생각을 대한민국의 했습니다. 광화문에 촛불이 있으면 태극기도 있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왜 태극기를 외면하고 촛불만?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용을 사실은 그때부터 생각을 했었는데 한국에 와 보니까 너무 또 대통령 되자마자 어이없는 정책들도 많이 나오고 사회주의 망국으로 치닫는 그런 정책들이 많아서 뭐 소재는 뭐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뭐 어떤 내용을 쓸지는. 그래서 제가 쓴 내용 중에 가장 이제 주된 그 내용은 촛불 혁명이 사실은 겉으로는 무슨 최순실 국정농단이니 무슨 뭐 부패, 반부패 세력 이거를 뭐 청산하는 이런 걸로 겉으로는 포장돼 있지만은 사실은 주사파의 혁명이었구나. 그 내막에는 주사파 세력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주사파 세력들이 정부의 요직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서서히 뭐 이제는 대놓고 반국가적인, 반헌법적인 그런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사회주의, 더 멀게는 공산주의로 치닫게 될 수밖에 없구나. 이거를 그 대표적 인물이 임종석이라고 비서실장이죠. 그 비서실장. 그래서 이 대자보에 보니까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의 남조선 대리 정권이다, 이런 뭐 표현도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쓸 때는 이게 너무 좀 과한 표현인가 싶었는데 뭐 지금까지 하는 모습 보니까 전혀 과하지 않고 정말 남조선 대리 정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친북적이고 종북적인 그런 말 그대로 주사파 세력의 그 혁명 사관을 가지고 있는 정부가 드러났습니다. 그런 것이. 그래서
또 그러면서도 뭐 그러면서도 북한 주민들이라도 생각을 해준다면 맞습니다. 그럼 괜찮은데 북한 뭐 주민들에 대한 인권 문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맞습니다. 제가 해외에서 오래 생활했지만은 보통 진보 세력, 좌익 세력 하면은 인권을 먼저 생각하는 게 우선인데 한국에서는 이게 이상하게 돼 있더라고요. 이 스펙트럼이 잘못돼 있어서 북한 인권을 생각하면 무슨 보수 우파 꼴통인 것처럼 보도를 하고 매도를 하고 그 특히 이제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되기 전에 야당 때부터 북한 인권법을 그렇게 오랫동안 저지해왔고 북한 인권에 대한 것을 언급을 하나도 안 하면서 정말 좌익적인 뭐 부수적인 그런 인권들만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그렇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비서실장 할 때 그때 북한 인권 문제 또 유엔에 상정될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오리까 하는 걸 북한에 물어보고 그래서 기권하라니까 기권하고 맞습니다. 그런 전례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거가 제가 아무래도 북한학을 또 전공하니까 그런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도 있었고 당연히 한국인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우리 국민은 북한 주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지적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 대자보에서. 그리고 일단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이 조평세 박사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 박사는 부모님은 두 분 다 의사 출신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학교 시절에 영국으로 유학 가가지고 영국에서 학부를 마쳤습니다. 영국에서 학부는 종교학을 전공을 하고 그리고 대학원 석사 과정에서는 전쟁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박사 과정은 북한학을 택해가지고 고려대학교로 지금 유학을 와가 이미 이제 6학기를 마치고 7학기째 논문 지금 집필 과정 그 과정에 들어가 있는 그런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외국 생활을 아주 오래 한 분이고 또 방금 인권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데 좌파가 진짜 인권이랄까 어떤 평화랄까 이걸 주장하는데 우리 문재인 정부는 소위 말해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전혀 그들도 보지도 않고 하니까 그리고 또 북한 핵 미사일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냥 자시하지 않겠다 말로만 지금 떠들고 있으니까 진짜 답답하단 말입니다. 그래 그런 거를 이제 이 고려대학교 대자보 그리고 우찌가는 과거 4.19 혁명도 고려대가 앞장섰단 말입니다. 우리 사회를 바꿨거든요. 그래서 고려대학에서 이런 대자보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붙고 하기에 저희도 이제 궁금해서 이렇게 이제 나왔던 건데 그 보니까 이제 고려대 트루스 포럼, 트루스 진실 트루스 포럼에 대한 이 설명이 있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딱 그거예요. 북한의 해방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가치관 회복을 위한 고려대학교 재학생, 졸업생, 교직원들의 모임이다. 이런 이제 표현을 딱 해놨는데 이 트루스 포럼이 발족한 건 언제쯤 됩니까? 고려대학교 트루스 포럼은 제가 12월 8일 날 이 첫 대자보를 붙였는데요. 그때 이제 사실 시작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고려대학교 재학생이나 졸업생 중에 모임은 없었고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이 계기가 됐던 거는 또 서울대. 네, 맞습니다. 서울대가 이미 작년 2월부터 이런 움직임이 있었죠. 그러니까 서울대 쪽에서는 이제 탄핵 반대 서울대인들의 연대 하는 이름으로 계속 지금 대자보가 나왔거든요. 그 대자보를 그러니까 쓰시고 주도하시는 분이 혹시 잘 아세요? 그분 김은구 그 지금 박사과정 법학 박사과정에 있는 서울대. 그러니까 법학과 박사과정. 맞습니다. 법학 전공하신 분이 그걸 하신다 이거죠?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려대하고 이런 서울대하고 이런 것들이 뭐 연대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때 이제 2월달에 그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대자보가 이제 붙으면서 그 모임이 이제 시작을 됐고요. 그러다가 이제 탄핵이 인용이 되고 그러면서 탄핵 반대 그 서울대인들이 모임이 아니라 트루스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좌파 사상을 좀 연구해보자. 어떻게 하다 우리나라가 이 지경까지 왔는지를 연구해보자라고 해서 전향하신 주사파 인물들 또 유명하신 우파 그 인사들을 초청해서 매월 2회 정도 포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속이 되고 있고요. 서울대에서. 그 서울대에서 돼 있고. 서울대 트루스 포럼. 그리고 작년 9월부터 서울대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에도 이런 같은 생각을 가진 젊은 친구들이 있을 텐데 한번 모아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트루스 얼라이언스라는 이름으로 연대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려대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들도 한 지금 15개에서 20개 대학이 지금 대자보를 준비하고 있고 트루스 포럼, 각 대학의 트루스 포럼 발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 조 박사께서는 일단 고려대학교에 네. 작년 12월 8일 날 처음으로 탁 대자보를 붙이시면서 네. 우리도 있다 하는 걸 이제 알리신 거고, 네. 그럼 나머지 15개 대학도 이제 얼라이언스 연대 모임으로 하는데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연합해가지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앞으로 예상돼 있습니까? 앞으로 지금 이제 방학 동안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1월 말에 15개 대학 혹은 뭐 20개 이내 정도의 그 대학이 20개 이내 정도 그 한꺼번에 대자보를 일시에 붙이는 겁니다. 이제 각 대학이 붙이는 거는 임팩트가 적을 것 같아서 15개가 하나의 내용으로 동시에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에 좀 알리고 젊은 대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다. 전부 다 촛불 세력이 아니다. 그렇죠. 이것을 이제 확실히 알리는 그런 계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말에 그리고 대자보를 붙이고 이제 2월에 그 각 대학의 그 대표들이 트루스 포럼 대표들이 모여서 서울대에서 트루스 아카데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공부를 해야죠. 그렇죠. 하려면 근데 고려대학교 이 대자보 딱 붙이고 난 뒤에 반응은 어땠습니까? 학생들 반응은? 제가 12월 8일에 첫 대자보를 붙이고 한 4일 동안 180여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대자보에 보니까 연락처 나와 있더라고요. 네, 연락처를 밑에 적었는데 이메일 딱 붙여놨더라고요. 글로 180통이 이메일이. 맞습니다. 180통의 이메일이 왔는데 대부분은 이제 선배님들, 선배님들께서 응원의 말씀, 격려의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고요. 또 재학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재학생들이 연락이 와서 일부는 참여하고 싶다. 그리고 또 하나 고무적인 내용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1학년인데 정외과 1학년 학생이 지금까지 그 고려대 게시판에는 항상 뭐 환수복지당, 통진당, 페미니즘 이런 내용들로 도배만 됐었는데 그래서 항상 속상했었는데 처음으로 우파 대자보를 보고 너무 기분이 좋았다. 그런데 혹시 이것을 누가 훼손하면 어떠나 이 걱정이 돼서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 대자보를 지켰다는 그런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조금 위협이랄까 뭐 겁을 주는 그런 글들은 없었습니까? 일부 있었습니다. 욕을 이제 많이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리고 명단을 한번 공개해봐라. 누구냐, 정체가 뭐냐라고 이제 묻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2월 8일 날 민족 고대여 촛불 혁명의 숨겨진 진실을 직시하라 하는 걸 붙이고 난 뒤에 그리고 이제 12월 22일 날 제2차 대자보를 또 우리 조 박사께서 붙였는데 그 제목이 아닙니까? 여러분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그런 이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근데 이 대자보는 보니까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그러니까 중국 가가지고 특히 북경 대학에서 했던 연설 그 부분에 지적을 해가지고 이 문제점을 지적하셨던 그 내용을 좀 소개시켜 주시죠. 일단 그때 이제 많이 언론에서 방중의 그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일부 그 베이징 대학 연설에 대해서도 일부 많은 언론에서 그 비판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이제 그 연장선에서 특히 그 공산주의, 중국의 공산혁명을 찬양하고 그리고 공산혁명에 참여했던 한국의 공산주의자들을 또 찬양하는 그런 어이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정체성을 정말 훼손해도 너무 많이 훼손을 하는구나. 중국까지 가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또 너무 어이가 없어서 대자보를 쓰게 됐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니까 이 대자보에서 세 가지를 특히 지적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마오쩌둥 우리 편들은 모택동입니다. 모택동이 이끈 그 대장정, 그걸 미화해놨고, 그다음 뭐 한국이 중국과 함께 근대사의 고난을 겪고 뭐 극복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중국은 장개석 정부의 중국을 말하는 것이 모택동의 그 공산당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또 이런 이야기 하신 걸 딱 지적하셨고, 그다음에 뭐 식민 제국주의를 이겨냈다 뭐 어쩐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 가지고 아주 조목조목 반박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 글에 대해서도 반응이 어땠습니까? 고대생들의? 이
1차 대자보 말고 2차 대자보를 이제 처음으로 보고 네. 연락을 주신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재밌었던 것은 네. 이 대자보에 대해서 네. 맞대자보가 붙였습니다. 맞대자보. 예. 비판하는 대자보가 바로 옆에 붙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날 비가 오는 바람에 둘 다 떨어지긴 했는데 많은 큰 반향은 못 일으켰습니다. 근데 이제 내용상으로 어떤 논리적으로 뭐 딱히 비판을 하는 건 없었고 일단 누군지 압니다. 어떤 친구가 썼는지 저희과 학생이었었는데 뭐 딱히 그렇게 반향을 일으켰던 대자보는 아니었습니다. 예. 그러시고 이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그 중국 북경대학 그 연설하고 딱 비교가 되는 게 2013년 6월 29일 날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중국 가셔가지고 연설하셨는데 북경대학이 아니고 청와대학입니다. 물론 뭐 시진핑이 나온 학교지만은 그러니까 청와대학은 중국의 MIT라는 데 아닙니까? 맞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연설하셨고 똑같은 내용인데 보니까 그러니까 주제는 비슷한데도 내용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 중에서 보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북경대 연설에서 또 이런 이야기 해놨어요. 중국 대학생들 앞에서 중국을 대국, 큰 나라 또는 높은 산봉우리 칭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소국, 작은 나라 이걸 칭해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연설문을 일부 인용을 하면은 법과 덕을 앞세우고 널리 포용하는 것은 중국을 대국답게 하는 기초입니다. 중국은 단지 중국이 아니라 주변국들과 어울려 있을 때 그 존재가 빛나는 국가입니다. 높은 산봉우리가 주변의 많은 산봉우리와 어울리면서 더 높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도 작은 나라지만 대통령에서 스스로 작은 나라라는 소국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책임 있는 중견 국가로서 그 꿈에 함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대학생들 듣기에 한국의 대통령이 스스로 중국 대학생들 앞에서 중국은 대국이고 한국은 소국이고 중국은 거대한 높은 산봉우리고 한국 그 주변을 바치는 한 산봉우리 불과하다 했을 경우에 아니 한국 대학생들이 앞으로 중국 대학생들 만나면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에 함께하겠다. 그리고 뭐 1대1로에 함께하겠다. 이것이 얼마나 반국가적이고 반민족적인 사실 좌파에서도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지 그런 사대주의적인 그래서 발상을 할 수 있을지 너무 어이가 없는 그런 연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도 중에 끝에 가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양국이 함께 열어갈 새로운 25년도 많은 이들의 노력과 열정을 필요로 합니다. 뭐 이건 좋은 표현이에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북경대학에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미제의 길을 개척하는 여러분의 도전 정신이 중국과 한국의 새로운 시대를 앞당길 것이라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주인공이 바로 중국 너다. 중국의 대학생이다. 하거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연설할 때 뭐라 했느냐. 동북아에 진정한 평화와 협력을 가져오려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가 새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다. 새로운 한반도. 그래서 세계 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우리 한국의 위치를 중요성을 강조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고 남북한 구성원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된다면 동북 삼성 개발을 비롯해서 중국의 번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여러분들의 삶에도 보다 역동적이고 많은 성공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같이 가자 이거예요.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따라가겠다. 여러분이요. 어디를 가면 따라가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이런 연설을 저도 이 연설문을 보면서 참 대통령께서 왜 그래? 물론 시진핑 주석하고 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런 말 했다면 또 볼 수도 있는데 대학생들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이런 이야기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꿈에 대해 가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소위 말해가 중국과 한국이 동반자다 같이 가자 이게요. 자,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지도 아래 중국의 꿈을 위해 힘차게 전진해 나가고 있다. 좋다 이게야. 한국도
국민 행복 시대와 인류 평화에 기원하는 한반도라는 한국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강물이 하나의 바다에서 만나듯이 중국의 꿈과 한국의 꿈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한국의 꿈과 중국의 꿈이 함께 한다면 새로운 동북아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맞습니다. 동반자로 가자 네. 꿈을. 동급으로서 예, 예. 동급으로서 국가 대 국가로서 예, 이렇게 예. 말씀하. 사실 저도 그 질문지 보내주셔서 박근혜 대통령 그 연설을 예, 봤는데 예. 정말 너무 큰 차이가 나고요. 사실 대한민국 국가의 수장이라면 네. 국가를 대표해서 나갔다면은 그렇게 동급으로 네.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당연한 것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그렇죠. 나라를 그러니까 중국은 대국, 네. 한국은 소국, 그런 수직 관계다. 중국, 한국 수직 관계다. 네. 왜 우리가 대등한 관계가 돼야죠. 예. 스스로 깎아내리는 이게 예. 너무 심각한 그런 문제였어요. 네. 그리고 작년 12월 30일 날 이제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 우리 이제 조 박사께서 처음으로 마이크 잡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연설하실 때 제가 들어보면서 제가 인상에 남은 게 제일 첫 대목이에요. 네.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에 대한 존경심. 네. 와, 제가 그걸 보면서 요즘 참 젊은 사람이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상당히 가정교육을 잘 받았든지 아니면 네. 진짜 국가관이 투철하다든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강화문 집회에서 그 외치신 거 좀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실랍니까? 사실 그때 저도 제일 중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그 자리에 또 어르신들이 많이 계셨고 그렇죠. 예. 또 그 참전 용사 분들도 예. 계셨습니다. 예. 그래서 꼭 만약에 그분들 앞에 선다면 감사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제가 그 180여 통의 이메일을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정말 보면서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이메일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60대, 80대, 70대, 80대 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이메일을 보내주셨는데 정말 이제 이 대자보를 보니까 그분들이 이 대자보 보고 트랜스 보는 거 보고 네네네. 그 이메일로 그를 네,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 내가 4.19 혁명에 참여했던 고대 졸업생인데 이 대자보를 보니 예. 이제 안심하고 이제 세상을 떠도 되겠다 이런 말씀도 있었고요. 정말 눈물이 나오는 그런 말들이 너무 많았고 그래서 이분들에게 기회가 된다면 이 메일로 답장을 드리긴 했지만은 기회가 된다면 공개적으로 꼭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어르신들이 뭐 역사에 대해서 그런 가치관들을 이야기하면 뭐 틀딱이라고 폄하하거나 그렇죠, 틀딱. 뭐 예. 꼰대질한다고 폄하하는 게 젊은이로서 젊은 세대가 그렇게 한다는 것이 일단 보편적으로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너무 죄송스러웠고 미안하다는 그 말씀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처음에 시작했었습니다. 예. 자, 앞으로 네. 이제 물론 이제 저 트루스 포럼에서 트루스 얼라이언스 이제 연대 모임도 되고 이렇게 계속 넓혀지는데 앞으로 조 박사께서는 어떤 뭐 향후 일정 같은 거 있으면 좀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저 개인적으로 예. 네, 저는 일단 그 이번 학기에 논문 학기로서 논문을 이제 잘 쓰려고 합니다. 예. 북한학에서 이제 박사과정을 논문을 쓰게 될 텐데 그것도 지금 북한 학계가 사실은 많이 작용화돼 있고 그리고 미군 북한 핵이나 이런 북한의 잘못된 문제점들이 북한의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의 위협이라든가 대한민국이 뭐를 잘못해서 하는 것처럼 학계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는 반대되는 북한 핵의 원인은 북한에 있다. 북한에 있고 그것을 저지하고 결국에는 레짐 체인지로 가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논문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국 북한의 핵을 또 따져보면은 과거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맞습니다. 엄청난 돈 8조 원 이상의 돈을 지원하는 바람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북한에 있고 그것을 추종하는 남한의 세력들이 있다. 그거를 좀 밝히고 학계에서도 밝히고 이것을 이제 내년 사실 올해 그 9월부터는 미국에 가게 됩니다. 미국에 가서 제가 영어로 논문을 쓰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 이런 것을 좀 알리려고 합니다. 미국에 가기 전까지는 이제 계속 제3탄 대자보, 제4탄 대자보 계속 네, 맞습니다. 고대 자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트루스 얼라이언스 15개, 예, 20개 예. 대학이 같이 그런 대잡으로 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고려대학교 캠퍼스 내를 돌아다니면서 어떤 그러니까 우리 조박사에 대해 가지고 좀 뭐랄까요 뭐 겁을 준다든지 뭐 위협하는 그런 움직임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제 얼굴이 막 공개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제 광화문 그때 이제 집회 때 처음으로 공개가 됐었는데 아직까지 뭐 학교에서 알아보는 친구들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또 아니 그러니까 젊은 우파의 목소리 우리가 괜히 뭐 진보 이런 표현을 쓸 게 아니고 좌파 우리 우파의 목소리를 확실히 내줄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장이 참 많이 열렸으면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